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변동성이 정말 컸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를 보시는 것처럼 결국 0.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받아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 다시 한번 빨간불을 보여주었지만 하락, 상승, 하락, 결국 상승으로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멀미가 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반등 없이 오후장 내내 약세가 나왔고 결국에는 약 1%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국내 시장을 요약해보자면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의 약세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흐름을 받아서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였고 결국에는 빨간불로 전환이 되었는데 10시가 넘어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고 다시 한번 장중에 2% 가까운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세로 돌아섰고 또 오후장에는 미국 선물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세로 반전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나스닥 선물지수와 중국 시장이 일부 반등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0.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9%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1.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장 막판에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었고 특히 동시호가에 조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과 다르게 오늘 모처럼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의 하락이 조금 돋보이네요. 2%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또 자동차 관련주들 정말 녹슨 전차가 어울릴 정도로 최근에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HLB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정말 1%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무려 2%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2위인 카카오게임즈도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으며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정말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로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상승이 나왔던 삼성전자 하지만 외국인이 역시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오늘 포스코 6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투자 소식을 발표했던 삼성 SDI 오늘은 소폭이나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HMM, 신한지주,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신한지주는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물산, HMM, 이마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900명 가까이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 그 외 다른 업종들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확진자 수가 한번 크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게 한 번쯤은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 이슈로 보진 않고요. 어디까지나 조금은 단기적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미국 시장에 큰 낙폭이 나왔죠. 아울러 최근에 중국 시장도 큰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점들을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장, 박스권, 하락장 모든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하락장보다는 시장이 조금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이런 흐름에서 매수를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잡고 조금씩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이런 시장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저는 굳이 이런 박스권과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해보면서 이왕이면 빠르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구간이죠. 비교적 시장이 안정화를 잡고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을 공략하는 것이 항상 빠르게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을 달성하기에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저는 보수적인 매매와 함께 될 수 있으면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적절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ETF가 출시할 것이다. 이런 기사도 이미 7월 초에 발행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놓쳤던 기사인데 한번 같이 공유해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직까지 상장하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나올 메타버스 ETF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로블록스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종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ETF를 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유망한 산업으로 봤기 때문에 ETF를 출시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메타버스 ETF가 출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출시된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도 곧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딱 이 종목이 대장주이다. 그리고 유망한 종목이다. 그런 것을 찾아보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내에도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없이 내가 정말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을 투자하기에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내에도 언제쯤 상장이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 메타버스 ETF가 출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산업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내에도 상장이 된다면 정말 투자하기 좋은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스타벅스 가시나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 시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장 이슈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999년에 이마트하고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 이 두 기업 간의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사입니다. 그런데 어제죠. 이마트에서 지분을 17.5%를 늘렸고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이 기존 50%에서 67.5%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의 지분도 매입을 했었는데 이 지분은 싱가포르 투자청에 다시 매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지분 거래를 통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수년 내에 상장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단지 대형 마트를 갖고 있는 유통기업이다. 약간의 이런 시각보다는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스타벅스 코리아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유통사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가 기업 가치가 약 2.7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일단 스타벅스에 대한 프리미엄 다른 커피 브랜드에 비해서 이 스타벅스 브랜드라는 것은 조금의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아직까지 상장 시점에 4에서 5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조금은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마트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마트의 일주일간의 수급을 보면 7월 21일부터 지금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직전부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늘리게 되었고 또 향후 몇 년 안에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첫 기사가 나왔던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은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재료적인 측면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제가 오후 시점에 촬영하고 있는데 어제도 약 4% 이상, 그리고 현재도 약 1.5%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기사에는 신세계가 최대 주주가 된다고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세계가 아니라 이마트예요. 또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마트에 대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한번 종목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전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또 시장 컨센서스를 30% 가까이 상회하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여기 우측이 어제 하루고요. 그리고 좌측은 지난 1년 동안의 차트 흐름이에요. 먼저 우측을 보시면 어제 1.5%의 하락이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정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다면 정말 주식은 쉬워지겠죠. 단지 실적 발표에 대해 매수만 한다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정말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대형주로 갈수록 시가총액이 높고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항상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하루 정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료는 단발적인 재료일 것이고, 또 실적은 과거의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상승을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되지 못한다고 항상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좌측에 애플 차트를 볼게요. 지난 1년간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5월 말부터 주가는 이미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아마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으로 나왔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 부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할 것이고, 만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조금은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실적은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주가를 더욱더 크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가 돼야 되거든요. 3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던가 계속해서 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애플에서 이번에 아이폰 신작 물량을 20% 증가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익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이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대형주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지난 과거의 실적이잖아요.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에 움직임이 없다,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시장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굳이 하락장, 여기에서 열심히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추세적인 상승장, 이런 시장이 왔을 때를 도모해보면서 항상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